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일간 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월 봄을 지나서 이제 4, 5, 미월 여름이라고 하는 권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염렬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라고 한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봤을 때 그에 대비되는 목의 개념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해서 음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목인 을목 대체적으로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회초,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라든가 그 다음에 텃밭 같은 데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거 있죠. 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을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그 성향 자체가 간목처럼 단단한 재질을 그 성향을 갖거나 높게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넝쿨 식물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넝쿨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호박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타고 넘어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칡넝쿨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을목이고, 그래서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쓰죠. 뭐냐면은 등라개갑이란 말이죠.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등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 등자를 말하는 거고요. 요 라자라고 하는 것은 뭐 뜻 자체가 담쟁이 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에서 등라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칡넝쿨이라든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고 넘어가고, 그 나팔꽃 같은 경우에도 담이라든가 이거 다른 나무들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달라서 그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넝쿨 식물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등라개갑 내지는 등라반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갖다가 매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등라개갑을 해서 놓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아니었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성형 자체가 을목처럼 넝쿨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간목 자체는 등락개갑을 하지 않습니다. 을목이 옆에 있을 때 간목을 봤을 때 등락개갑을 하죠. 그러면은 일간이 간목이었을 땐 등락개갑이 됐을 때 일간 간목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거는 간목이 일간이었을 때는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을목이었을 때는 간목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일간 자체가 간목이었을 때는 등락개갑이 되면 안 좋은 것이고요. 반대로 뭐라 그럴까, 일간 자체가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었을 때는 이거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주체가 뭐예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겁재인 간목을 봤을 때는 이 등락개갑이 좋은 거지만은, 일간 자체가 간목이었을 때는 때 을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간목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회초, 회목과 같다 그랬고,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 병화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지로는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용신으로 쓰거나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병정화를 봤을 때 진정한 목화통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병정화를 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4, 5 미월 있죠.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 화가 어떻게 돼요? 월령 자체에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월령 자체에서 이렇게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다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공력 화라고 하는 공력은 크겠지만은 화가 큰 만큼 여름에는 뭐예요? 그만큼 수가 같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만 왕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사라고 하는 것은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회목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화를 봐야 되는데 월령에 따라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같이 화도 있어야 되는데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원체 월령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술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원령 자체가 해자, 축, 월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물이 많고 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월령 지금 이제 4월이죠. 4월이 되기 전 제가 말씀드렸죠. 5월 5일 9시 51분에 뭐가 들어왔죠? 입하가 들어왔습니다.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입하로 입하 4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하라고 해요. 초하 내지는 맹하라고 합니다. 초하라고 하는 것은 초자, 처음 초자죠. 처음 여름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맹하라고 하는 것은 만맹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자의 개념, 맹자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여름의 입문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름의 입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름이지만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초여름에 속지 마시고요. 4월 매우 염렬한 그런 계절, 그래서 염상지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염상지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4월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5월도 염상지절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도 염상지절입니다. 물론 이제 미월 때 설명드리겠지만, 미월은 화가 왕한 그런 계절 권역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권역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자만 놓고 봤을 때 미월은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밑자만 보게 되면 토가 왕하지만은 다시 타 간지에서 5를 본다든가 4를 본다든가 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화가 왕해지고 염렬해지고 매우 뜨거워지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은 자체가 어떻게 돼요? 고온하면서, 그다음에 4월은 여름이죠. 그래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을목뿐만 아니라 간목도 마찬가지고요.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모든 십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다? 고온하고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꼭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주의 배합.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 살갗이 탈 정도로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어서 바싹바싹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장기간 장마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바싹 가물어져 있다라고 하면, 땅바닥이라든가 논바닥이라든가 강바닥이 바싹바싹 말라서 거북이 등가죽처럼 이렇게 바싹바싹 갈라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고온 건조에서 충분한 물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단어가 굉장히 큰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고요. 고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을 시원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습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시원과 습함을 고루 갖춰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옛날 같은 경우 비가 와야지만 산도 촉촉하게 적실 수가 있겠고요. 논과 밭, 하다못해 땅바닥도 좀 열기를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오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수가 더 필요하냐, 어떤 수가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월등히 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한데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뭐 어떤 계절? 화가 왕한 황황절이지만은 수라고 하는 개념은 수가 4월 같은 경우에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지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래서 절지에 태어나게 되면 왕합니까? 약합니까? 절지 텐데 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공부를 안 하셨냐면 포태법을 공부를 안 하신 거고요. 포태법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돼서 요거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절지가 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절지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약한 그런 단계에 해당이 돼요. 여름에 물이 있으면 금방 마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또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나무도 많이 마르고 약해지지만 물 자체도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염렬한 그러한 여름에 나무도 말라 있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를 갖다가, 즉 나무도 촉촉하게 윤습해서 생기를 띠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무더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물이죠. 근데 물 자체도 원령 4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수의 뿌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이 물이 마르지 않고 충분하게 을목도 배양할 수가 있겠고, 여름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정리하게 되면 수가 필요하죠. 수가 있게 되면은 을목도 말라 죽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후도 같이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갖다가 좀 적당하게 좀 기온을 좀 낮춰 주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켠다든가 선풍기를 켠다든가 하다못해 그늘을 찾아가서 쉴 수는 있겠지만은 나무라든가 그렇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생명체들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예전에 자연 다큐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모래사장 같은데 뜨거운 그런 적도지방 같은 데서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냥 바로 물기 있는 데다 낳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디로 저기 좀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까지 나와가지고 산란 알을 낳고 나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북이가 걸음이 빨라 애들이에요. 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가다가 체력이 남아 있는 거북이들은 그나마 다행히 바다까지 와가지고 몸을 식히고 살 수가 있는데, 오다가 지쳐서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거북이 등딱지도 뜨거워지고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거북이가 오다가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도 있지만은, 여름은 일단 조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월, 5월, 미월은 그래서 수가 있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물이 없다. 이 사주가 어떤 사주? 매우 어려운 힘든 그러한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매우 적절하고 비합이 잘된, 중화가 잘된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판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인 것이고요. 그 일간 을목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사주의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겠죠. 마이너스의 개념인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음대 양
양이나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정자를 붙이죠. 정자를 붙이는데 이거는 지금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정자를 붙여서 인성이게 되면 정인, 뭐 정제, 정관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목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이다 내지는 상관이다라고 표현해서 음대양, 양대음 이렇게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대음, 양대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 을목이 4월에 태어난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음대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고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뭘 봐야 한다? 사에 있는 지장간을 놓고 봐야 된다. 사에는 무토라고 하는 거, 경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요 무토는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무토, 사중에 있는 요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제격이 됐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얘는 음이고요. 무토는 양토져서 음대양은 정자를 붙인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무토가 아니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음이고 경금은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음대양, 이거는 정관, 그래서 이거는 관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로서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투출할 수가 있겠죠. 경금, 병화 같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무토, 경금 투출하게 되면 초기보다는 중기를 먼저 쓰는 거. 우선순위는 뭐예요? 본기, 중기, 그 다음에 여기 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무토, 경금, 병화, 지장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먼저 쓰는 것을 여기라고 해요. 여기 내지는 이걸 처음에 들어나와서 초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경금이죠. 이것은 뭐냐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자, 중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는 것을 이 사자의 본기라고 해서 본기 내지는 정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지만, 지장간을 알아두셔야지만 격을 잡을 때 이게 무슨 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상관격이다, 정관격이다, 뭐 정제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틀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잖아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한, 그러면 상관이 왕하면 왕할수록 상관은 을목의 기운을 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 어떻게 하다 과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은 목이고 얘는 상관이 적어서 요거는 목과 어떤 상관, 목과 진상관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격 중에서도 진상관격, 우리가 그냥 저거 진상이야 그런 진상이 아니고요.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진짜로 왕하다라고 해서 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뒤에 오는 화는 뭐예요? 상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격에는 목화 진상관격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토 진상관격, 그 다음에 토금 진상관격, 그 다음에 금수 진상관격, 그 다음에 수목 진상관격, 이렇게 5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특징은 뭐냐면 일간이 어떻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어떻게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 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특히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만 있게 되면 비경겁제로서 도와주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을 도울 때는 비경겁제보다는 일단은 물이 있어서 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을목이 바싹바싹 말라서 고사될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천하가 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다 말라가고 있는 중에 연지에서 자수를 받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그리고 본기는 개수에 해당이 되죠. 개수.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지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지지의 자수 하나만 있는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사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관격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정관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중에 있는 중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격인데, 자, 월간에 신금도 같이 투출되어 있어. 그러면은 자, 정관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관도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예요? 관살혼 잡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정관도 있겠고 편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정관을 제거시키면은 거관유살, 거관유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칠살을 제거시켜 주려면은 그 살을 없앤다 해서 거살유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거관유살, 거살유관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관살혼자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사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의 명이라고 하면 남편도 있고 기둥서방도 있고 해서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무조건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를 제거시킬 수가 있거나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금이 아무리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금생수에서 수생목해서 통관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또 뭐예요? 지금 이 4월 같은 경우는 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관살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만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관살이 혼잡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 아마 관살 혼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게 드릴 건데, 곧 다시 한번 이건 설명드리도록 하고, 4월에 을목이 관살 혼잡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묘목이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라고 하면 4월에 뜨거운 염렬한 그런 한 계절에 조우가 되지 않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약한 일간을 도와준 것이, 그래서 인성과 비겁인데, 이 중에 비겁보다는 뭐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비겁은 을목의 뿌리는 되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해주고 을목을 자양해준다. 뿌리를 촉촉하게 해서 말라 죽지 않게 해준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이 인성이 천간으로 투출되게 되면 더 사주 공력이 더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3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사주의 격국으로는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만, 지장간성 월령에 있는 지장간 사중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중기인 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뭐냐면 정관만 투출된 것이 아니고 신금도 이렇게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다고 해서 관살혼 잡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단 중요한 것은 이 관살이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놓고 봐야 되는데, 4월에 매우 염렬한 중에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관살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관살이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수 자체가 지지에만 있어서 공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다시 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의 공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일지 자체에 묘목이 있는 것은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병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약한 중에 을목을 보게 되면 일단 을목 자체가 뿌리는 뒀기 때문에 을목이 이렇게 약한 을목은 아닙니다만, 역시나
여름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물이 없는 화초는 금방 말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다? 자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생주해주는 구조이다라고 다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용신으로 쓰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되어야지만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신은 두 개밖에 없죠. 임오시가 바로 하나가 되는데, 임수는 원래는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왕수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왕수임에도 불구하고 4월인 경우에는 임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너무 범람해서, 이게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경우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그렇게 정인이지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4월은 수가 약하기 때문에 범람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임수도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생주해 주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토 건토를 봤죠. 이 건토를 봤다 하더라도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반합 회국하죠. 묘미 반합 회국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미토 자체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여름의 미토는 나무가 화초가 뿌리는 두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있다? 말라져 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수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투출돼서 그 수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주 자체는 그렇게 짜임새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금이 생해주는 것과 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을목이 조금은 금에 의해서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뿌리가 연지 있으면 조금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개수가 좀 이렇게 좀 뿌리 자체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것이 유금이었다라고 하면 사유금에서 금이 오히려 세력이 왕해지기 때문에 개수가 좀 튼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묘목인데다가 4월에 묘미 한목해서 목이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나무가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국세. 그래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국세 같은 경우, 이거 무인시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목이 있어서 목이 왕해진다라고 목이 왕해져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을목은 일지에 있는 묘목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목이 더 왕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많이 고갈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시를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뿌리를 둬서 좋다가 아니라 수를 많이 고갈시키는 것에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문제는 토가 있으면은, 물론 이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4월의 무토는 굉장히 왕토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토생금한다 하더라도 수를 갖다가 파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시, 기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경금이 투출하고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천간으로 경신금이 잡난하게 되죠. 잡란이라고 해요. 잡다하게, 혼잡하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잡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게 되면 아무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경금들은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4월에 상관동안인데 관살이 많게 되면 이거는 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당치 않고요. 대체적으로 수가 있는 이런 사주라든가 정해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묘 한목한다 하더라도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고갈되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정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병자시도 물론 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공적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이건 써놓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병자시가 되면은 이 금이 너무 왕해서 목을 상해하는 것을 병화가 있게 되면 요거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겠고, 그 다음에 자수 두 개가 온전하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고, 정화가 투출해도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축토
축토 자체도 요 축토 자체도 습토이기 때문에 요것도 물론 해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것 특징 뭐예요? 습목이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 진토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쁘다? 경금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사론잡에 다시 정관에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을 뭐 신금도 을목을 파하려고 하고 경금도 역시 큰 바위가 화초를 갖다가 뭉개려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알아볼 사주 명식은 을미년 신사월 을류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에 태어난 사주 경자년 신사월 을묘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인 것이고요.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라고 봤을 때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는 것은 음목이 해당이 되고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굵직굵직하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죠. 회목 내지는 회초로 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목적, 즉 목화통명으로서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예를 들어서 묘월이 태어나서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경금, 신금을 갖다 마구 들이대면은 을목 같은 것은 화초이기 때문에 화초를 갖다가 상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목은 꽃이 잘 피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햇볕과 개수라고 하는 물이 적당량 있게 되면 을목은 꽃을 잘 피울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냥 화초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화초 적당량의 햇볕을 잘 받으면 잘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과 햇볕인데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개수가 없으면 임수가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만 정화 임수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우의 조합에 따라서는 뭐 병화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 정화 개수를 쓸 수도 있겠고 그죠? 그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정화하고 개수를 같이 쓸 때는 이 정화 개수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여기에 있고 개수가 여기 있으면 정화는 개수는 쓸 수가 있겠지만 정화는 파극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병화 임수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하나를 용신 하나는 희신으로 이렇게 쓸 때는 서로 원격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가 지나면서 4월에 들어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에 해당이 돼요. 초여름이라고 해서 뭐 시원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여름을 대표하는 단어 염상절이라고 해요. 매우 뜨겁고 염렬하다라고 해서 4월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고온, 뜨겁죠. 고온한 계절, 그 다음에 건조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들 화초를 아주 비싼 난초라고 생각하시죠. 한 촉당 250만 원 대신 300만 원짜리 하는 그런 난초인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키워보겠다. 제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명리를 배웠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잘 받아야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수백만 원짜리 화초를 갖다가 옥상에다가 덕하니 내놔놨고 뜨거운 햇볕을 갖다가 이빠이 이렇게 밖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월이라고 하는 계절 고온 건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딱 내놨고 한 2시간 만에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갔더니 얘가 뭐예요? 10% 댕댕 했던 것이 뭐냐 시주구리해져 가지고 누렇게 떡잎만 지고 얘가 쎄딱 자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4월이라고 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화초를 잘 키워보겠다고 해서 여름에 뜨거운 그런 햇볕을 받게 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만 그 화초가 자라지. 물 안 주고 햇볕만 이빠이 받게 하면 말라 죽는다. 그래서 고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센스. 여름에 밖에 있는 작물을 물을 줄 때는 대낮에 주는 것보다는 아침에 주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거울 때 물을 주게 되면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좀 열기를 갖고 있으면은 뭐 큰 나무 같은 거에 큰 상관없겠지만 작은 화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증막 같은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뭐야 작은 풀들이 데쳐진다 그죠. 여러분들 나물 먹기 위해서는 뭐는 생나물도 먹지만은 뜨거운 물에 살짝 뭐죠 두릅 같은 거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잖아요. 살짝 데치는 거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데치지만은 자라나는 거 데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 같은 거를 줄 때도 너무 뜨거울 때 주지 마시고요. 오전에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뭐 그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4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여름 원령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배합법이잖아요. 병화 개수를 쓴다거나 정화 임수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 내지는 정화를 쓰고 물을 주지 않은 그러한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4월에는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데 개수보다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은 것이고 부득이하게 개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임수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주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염렬한 중에 묘를 갖고 있으면 을목이 뿌리를 두어서 을목이 왕하니까 물이 필요 없다. 왕하면 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4월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간에 큰 나무는 물이 필요 없고 작은 나무는 물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4월이라고 이거는 일간의 왕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월이라고 하는 원령 조건이 뭐예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고 생시가 뭐 이못이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원령에만 연지에만 있다라고 하면 공력은 매우 떨어지죠. 그리고 4월의 수는 매우 약한 수이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경금이 있던 신금이 있던 이건 좀 뭐라 그럴까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경진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수는 지지에 있고 천간에는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돼서 이 관살이 일간 자체를 극하는 그런 폐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뭐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은 상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명식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을 놓고 보는 겁니다. 일간과 원령 벌써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글자 6글자는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능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을목이라는 거 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목, 회초, 회목 뭐 동량지목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을목이라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 즉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을목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배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병화 개수가 됐든 정화 임수가 됐든 일단 화수가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봐야 된다? 원령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왕한 뜨거운 고온 건조한 그러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물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금은 신금은 투출되어 있고 유금도 있어요. 금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보게 되면 사유회금이에요.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금 자체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4월에 금이 많으면 서늘하니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지 금을 보면은 금은 을목을 상해를 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바깥에다가 을목을 갖다 놓고 물을 주지 않고 옆에다가 돌만 잔뜩 쌓아놓으면 을목이 삽니까 죽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물이 있는 것이고 물이 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용도가 있는 것이지 물이 없는 금은 오히려 목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4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금은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물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못이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 뭐예요? 임계수를 봐서 이 칠살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은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자체도 예를 들면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만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약하지만 미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습토, 요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뭐 건토인 미토보다는 진토인 개수가 들어있는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수가 좀 더 충분히 있어 주면 좋겠는데, 진중에 있는 개수는 매우 약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유회금에서 금이 세력이 있는 중에 칠살인 편관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관살혼잡인 거예요. 관살, 혼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혼잡이 되는 것은 그냥 정관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칠살이 하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관도 있고 칠살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내지는 윤리와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로 놓고 보면은 뭐 헌법이라든가 법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헌법이 우리나라 한 나라의 헌법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이 두 개예요. 근데 그 두 개의 헌법이 서로 상반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헌법을 따를 것인지 혼동되죠. 관살혼잡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돼. 어떤 이것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따른 것인지 헷갈리죠. 여명인 경우에는 뭐예요? 이 사주는 이 남자를 따라갈 것인지 이 남자를 따라갈 것인지 헷갈리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라고 하는 걸 뭐예요? 직장이죠. 이 직장을 따라갈 것인지 이 직장을 따라갈 것인지 모르죠. 생각 자체, 정신 세계가 매우 혼동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살 혼잡과 같은 개념이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수도 없죠. 이 진중 개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관살 혼잡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간을 극하려고 하고요. 이 경금도 일간을 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간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하나를 제해줘야 되는데 화도 이 지지에 있는 사중병화 가지고는 천간에 있는 경신금을 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화가 와가지고 좀 제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일간 자체가 이렇게 관살 혼잡되게 되면 역시라도 건강 이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거는 금이 많아서 목이 파하게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 담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췌장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담낭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사주가 정축, 대운 중에 정축년에 결국은 뭐예요? 간암으로서 간암에 걸려서 좀 사망을 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제하니까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금 자체가 너무 왕하고요. 금 자체가 너무 왕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튼튼하고 간목 같은 것으로서 생조를 받아야지만 화가 금을 등이 제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하고 화가 약하게 되면 뭐예요? 금다화식이 돼요. 금다화식이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화가 금을 제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무쇠를 다룰 수 있는 화라고 하는 것은 제철소라든가 아니면 대장간 같은 데서 뜨거운 1000도 이상 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라이터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라이터 가지고 경신금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역부족이죠. 오히려 금만 더 더럽혀지게 되는 거고, 금이 뜨거워지게 되면 나무는 오히려 혹시 더 안 좋게 되겠죠. 그죠? 수가 와서 차라리 금생수 수생목에서 생조해주면 더 좋을 것인데, 오히려 축토는 금의 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축이 오게 되면 사유축 회금이죠. 그렇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지게 되고 화는 더 약해지는 중에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게 되면 어느 하나를 좀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수가 충분해서 통관시켜 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사주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이 사주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라도 있지만, 이 사주는 뭐야, 진중 개수 하나 가지고는 매우 역부족인 그러한 사주, 그리고 관살 혼잡이 돼서 매우 좀
불운했던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